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랑 이뮨슬림의원의 대표원장 김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이어트 약물 중독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입원 치료를 하던 여성 환자분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다이어트 약물에 이미 의존, 중독 상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불안하고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신경안정제를 추가해서 처방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몸에는 최악인 거죠. 나는 뭐 한약 다이어트도 했었고 다이어트 업체도 다녔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미 요요가 왔고 반복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음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몸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몸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제 당뇨 같은 뭐 혈당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형적인 이제 면역 저하가 이제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이시죠. 일반인들은 단순하게 그냥 감기로 지나갈 그런 간단한 감염 같은 것들도요. 폐렴이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폐렴이 이어져서 뭐 폐혈증으로 인한 뭐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뱃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요.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들이 막 유발되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이나 활성산소는 결국에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요. 이런 손상 세포들은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가 됩니다.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가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제때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요. 무한 증식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질병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호르몬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코티졸이라고 하고요. 이게 풀네임으로는 글루코콜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코티졸 호르몬들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 뭐 스테로이드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살이 찌고 면역력은 저하되고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쁘지 않게 쪄요. 그래서 센트럴 오베시티라고 해서 이 복부 쪽에 이제 살이 몰리게 되고요. 뭐 버팔로 험프라고 해서 어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두터워지고 문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막 얼굴도 붓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살이 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각종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애들이 또 우리 몸의 그 에너지 대사의 조효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만인 환자분들, 뭐 지방간인 환자분들, 그 다음에 뭐 당뇨인 환자분들의 검사를 해보면 뭐 혈중 비타민 D 농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은 뭔가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왜 혈중 비타민 D는 떨어져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혈중 글리신 이런 특정 아미노산 성분들이요. 이런 비만 환자분들, 뭐 당뇨 환자분들에서 떨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단기간에 그냥 약 먹어서 살이 빼고 뭐 외형적인 거를 갖추고 이런 거에만 절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수면, 식단,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정립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환자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퇴근하시고 오신 다음에 핸드폰 같은 것들 계속 보시고 우리 너튜브 보다가 잠드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면 시간이 이제 막 뒤로 밀리게 되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이후에는 나는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정해놓고요. 무조건 12시 전에는 저도 자려고 합니다. 12시 전에 자고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시면서 카페인을 엄청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히려 피곤하니까 담배 같은 걸로 각성하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잠을 자기 위해서 알코올을 섭취하는 거는 나중에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 중독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약간의 무드등 켜신 다음에 독서하는 거, 그 다음에 청각만 하는 거는 뭐 라디오 같은 거, 또 조용한 음악 같은 거 들으시다가 이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식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라고 하면 이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들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우리가 갑자기 이제 탄수화물, 이제 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 의해서 혈당이 확 높아졌다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라든지 뭐 각종 샐러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식사를 해 주셔야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 우리 파이토케미컬들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골프 같은 것들도 많이 치시고 테니스 같은 것들도 많이 치시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막 팔꿈치라든지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거 다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역시도 당연히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요. 플러스 그렇게 한번 다치시게 되면 오히려 신체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 스트레스 해소는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서 우리 몸이 살찌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요. 산책 같은 거 한번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각면적으로 이게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결국에는 성공적인 면역 다이어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